나한테 뭔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일 말고는 없다. 대표적으로 워커홀릭 같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든가 제 할아버지 할머니 가끔 쓰셨던 말씀 중에 산송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산송장 상태 혹은 심리적인 준비 상태가 되는 거죠. 불안과 우울로 잠 못 드는 50대라면 인생의 두 번째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디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삶을 채워가야 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강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주로 전공은 정신분석이라는 상담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 못 드는 50 프로이트를 만나다 책의 저자시고요. 네. 50전으로 쉽게 무너지는 건 삶의 미닝플리스가 갑자기 사라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미닝플리스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보통 삶의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제 오시는 내담자분들 말씀 듣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조금 구분을 하기 시작한 게 뭐 어떤 철학적이고 인생론적인 의미로서의 혹은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의미는 보통 영어로 구분하면 이제 미닝이라고 그건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거 말고 각자한테 어떤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거 이거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각자한테 고유한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두 번째 의미로서의 어떤 의미를 제가 그냥 영어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meaningfulness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잠 못 드는 50 프로이트를 만나다 책에서 미닝플리스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예. 먼저 미닝플리스 빈곤 이건 네. 어떤 상태입니까? 미닝플리스 빈곤 상태는 나한테 뭔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일 말고는 없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워커홀릭 같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떤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든가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갑자기 의미 있게 느껴지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미닝플리스 빈곤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붙인 거고요. 미닝플리스 빈곤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말 그대로 이제 삶이 뭔가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 뭐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잠이라는 것도 뭔가 나한테 최소한의 어떤 뭔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을 때 잠에 드는 것도 쉽고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뭐 잠을 자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제 할아버지 할머니 가끔 쓰셨던 말씀 중에 산송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산송장 상태 혹은 심리적인 준비 상태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이런 이제 미닝플리스 빈곤 상태에 해당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닝플리스 과잉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코로나 시절에 경험했던 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독특하게 느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하여튼 20대 여성분들 중에서 1년에 뭐 한 번 가는 해외여행 그것도 뭐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주일 정도 그게 안 되면서 저기 코로나 때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남성들도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주로 저한테 오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뭐 해외여행 조금 몇 년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미닝플리스 관련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그 당사자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여행에 대한 뭔가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고 새로운 걸 맛보고 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자기 삶의 미닝플리스가 다 올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닝플리스 과잉 상태가 혹은 다른 용어로 하면 뭐 일종의 미닝플리스 집착 혹은 미닝플리스 강박 뭐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건물이나 어떤 그 돌다리를 지탱하는 일종의 쐐기 역할을 했던 거고 쐐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작은 돌멩이 한 조각이지만 그 작은 돌 하나가 빠지면 사실은 그 큰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너질 때는 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붕괴되듯이. 굉장히 묘하게도 미닝플리스 빈곤 상태랑 미닝플리스 과잉 내지 집착 상태랑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냥 같은 상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허우적거리다가 잡듯이 그렇게 잡게 되는 게 이제 그런 미닝플리스 강박 혹은 과잉 상태의 대상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워커홀릭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커홀릭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두 상태는 서로
굉장히 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말하자면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상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닝플리스 적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왠지 적정하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네, 미닝플리스 적정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닝플리스 빈곤 상태랑 그다음에 그 과잉 내지 집착 상태랑 뭐 그 사이에 어떤 적정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흔히 사람들 하는 얘기는 이제 뭐 재밌다든가 뭐 신난다든가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요리 프로 중에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그 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미닝플리스에 대해 생각을 하기 전인데요. 그런 음식을 드실 때 맛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물론 있긴 한데 어떨 때는 뭐 예를 들면 어라 재밌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잘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왜 음식을 시켜놓고 재밌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이런 미닝플리스하고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그 상태가 미닝플리스 적정 상태에 가장 가까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 보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다음에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그 순간 이제 그분한테는 굉장히 신나는 순간일 텐데요.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은 그분한테 그게 정말 적정한 상태냐 혹은 일종의 과잉 상태냐, 이거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당장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하우 적정, 이제 적정. 얼마나 적정이 적정이냐. 내가 과잉일까, 내가 적정일까. 나는 적정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잉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미닝플리스는 제가 보기에는 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났을 때 미닝플리스 빈곤 상태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미닝플리스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게 된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사실은 적정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어떤 이후에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사람들하고 그 일정 정도의 어떤 뭔가가 잘 유지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내가 어떤 다른 미닝플리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상태면은 제 생각에는 적정 상태에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고 그게 어떨 때는 조금 더 과잉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 적정 상태에서 일시적으로는 그 빈곤 상태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위치가 어차피 그 진동을 일정 정도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퇴직 전후,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의 딱 느낄 수 있는 게 미닝플리스가 갑자기 쓴 것처럼 막 싹 다 빠져버리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사실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퇴직 후에는 새로운 미닝플리스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간의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미닝플리스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상을 조금 더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일요일 날 뭐 공원에 나가서 아무 한 일 없이 뭐 서너 시간 동안 그냥 하늘 보고 떠가는 구름만 봐도 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충족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뭐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아무 하는 거 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뭔가가 아주 그 액티브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인 거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 아니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 어떤 특정 미닝플리스가 충족이 될 때 사실 그게 공짜가 아닌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종의 기회비용 내지 대가로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체력도 마찬가지죠. 이게 미닝플리스도 투자처럼 미닝플리스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뭔가 하나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 마치 그냥 계란을 한 방울에 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50대 전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험난한 쓰나미 같은 그런 50대를 헤쳐나가야 할지. 내 삶에서 가장 나한테 중요한 어떤 미닝플리스들이 뭐였나라는 걸 어쨌든 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사실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지 않거나 그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 시기라는 게 말하자면 모든 게 다 이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혹은 나한테서 상실이 시작되는 시기고, 나한테서 뭔가 사라지거나 상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 뭐 가끔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인생은 그냥 공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위안을 삼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닝플리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